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2023년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만 저도 새롭게 나온 생성형 AI, 특히 챗GPT 등을 통해서 저도 새로운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하고 제 업무에 또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도 그리고 향후에 더 발전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새롭게 열릴 새로운 환경에 더 기대감과 함께 또 다른 또 흥분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전에 제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시간의 문제지만 예, 조만간 해결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이미지 속에서 그 상대적으로 올 초에 비해서는 영어 같은 부분은 그래도 그 이미지 안에 내가 원하는 그 단어를 넣는 부분이 그래도 향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른쪽에 이렇게 레퍼런스 텍스트라고 저는 써주길 원했는데 이렇게 그 단어 자체에 어떻게 보면 철자가 중복돼서 나타난다든지 여기 보시면 이를 두 번이나 썼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단어를 빼먹는다, 그 철자를 빼먹는다든지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영어는 한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로는 이 한글 입력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그 개발이 돼서 그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해 놓고 그 안에 어떠한 영어 단어나 한글을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넣는 부분이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아쉬움으로 저희들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미지에 한글을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픈 AI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을 통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올 초에 비해서는 올 초에는 챗GPT 하나였습니다만 2023년 계속 챗GPT가 발전하면서 이 챗GPT도 자체적으로 버전업이 됐고요. 4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달리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챗GPT 안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인터프리터 등을 통해서 발전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을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2023년 8월에 그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해 보면서 그 당시에도 코드 인터프리터에 그 영어를 단어를 쓰면 그 관련된 그 그래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그려집니다만 한글을 넣을 경우에는 한글이 깨져서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글을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시에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코드 인터프리터 안에 한글 폰트를 줘서 그래 그 데이터 등을 분석을 해서 시각화할 때 한글 깨짐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대안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이번에 달리라든지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는 달리와
데이터 어널리시스, 기존의 그 코드 인터프리터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리고 한글 폰트를 이용을 해서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볼 텐데, 이 실습은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파워포인트 안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습 내용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GPT 안에서 하시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제가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달리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달리가 이미지를 생성을 해줘서 사실은 새해도 다가왔기 때문에 새해 카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이미지를 제가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른쪽 게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오른쪽 거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그 실습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 저희들이 그 GPT 안에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성을 한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드롭을 통해서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 안에 그 생성한 이미지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선은 한글 폰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 근하신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보시면 폰트 그 요청에 이 이미지에 근하신년이라고 이미지 가운데에 써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게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물론 이렇게 그 글로 쓰는 부분들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실 때마다 그 문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근하신년이라고 찍어줬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한글 폰트를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8월 달 제 기존 동영상에서도 그 코드 인터프리터 안에 그 관련된 폰트들이 없으면 한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 그 한글 폰트를 그 폰트를 쓰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어널리시스에다가 한글 폰트를 이렇게 업로드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한글 폰트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폰트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기존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런 한글 폰트 같은 부분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폰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올려주시는 방법은 좀 전에 이미지를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올려준 방법과 동일하게 드래그 드롭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밑에 여기 클릭 같은 모형을 그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관련된 사이트 여러분들의 디렉터리에서 찾아서 올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폰트를 업로드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좀 그 앞부분에서 했던 그 요청사항을 동일하게 넣습니다. 이 이미지에 한글 폰트를 이용을 해서 근하신년이라고 가운데 써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근하신년이라고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글씨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도 아마 이 이미지 자체가 대부분 이 붉은색에 이렇게 황금색 계열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GPT가 알아서 이렇게 노란색 계열을 써줬던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글씨라든지 그림의 그런 부분을 알아서 써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하신년이라고 하는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색이 노란색 계열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도 이런 부분이 또 될까 하고 한번 또 실험을 추가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이 한글 폰트의 크기하고 색도
예, 조절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한번 제가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근화 신년이라고 써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하고 동일하고요. 추가적으로 폰트 크기는 250 포인트로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250 포인트 하면 글씨 크기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폰트 색깔은 일단 흰색으로 정해 봤습니다. 저도 이게 미적 감각이 뭐 뛰어나질 않다 보니까 이런 색깔 간의 보색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흰색으로 하면 노란색에 비해서는 좀 더 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근하 신년 해서 그 글씨 크기도 250 포인트로 해서 크게 했고요. 그다음에 색깔도 흰색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형태의 글씨를 이미지 안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달리하고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리고 한글 폰트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제가 여름에 그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하면서 영문이 는 되지만 한글이 깨지는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도 제가 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이 달리 그다음에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리고 한글 폰트 요 세 가지를 방법을 조합을 해서 했더니 이렇게 달리 같은 경우에 이 한글을 입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 내에서도 사이즈라든지 그다음에 색깔도 변화를 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향후에는 이 방법도 한글을 자유롭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지 안에서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주어진 상황 하에서 이 임시적으로나마 이렇게 한글을 가지고 이미지로 생성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한번 저도 시도를 해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24 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또 재미난 또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